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이신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밖에 날씨 많이 덥죠? 네, 좀 덥네요. 네. 오늘 우리가 또 상속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 상속법은 가족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지기 쉬운 그런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서 더 심사숙고해야 하고, 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상속법을 좀 미리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요. 네. 상속하고 이제 증여,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네. 그리고 왜 어떻게 보게 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 상속하고 증여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야 되실 것인가, 네.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오늘 유산상속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가상속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우선 이제 상속이라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는 재산을 자녀들이라든지 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남기신 분들이 수혜자가 있겠죠. 네. 수혜자들한테 받아가는 그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증여는 살아생전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를 증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가상속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말 그대로 유언장이라든지 리빙 트러스를 본인이 혼자서 직접 작성을 해버리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또 반대로 자가 증여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증여에 대한 것을 살아생전에 이제 진행을 해버리시는데요. 네. 자가 증여가 어떻게 되면은 자가 상속으로 연결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첫 단추를 잘 키워야지만 네. 나중에 옷이 반듯하게 입을 수 있듯이, 네. 자가 증여를 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가 상속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자가상속, 자가증여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또 법정인 정의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했었을 때 주로 자가 증여, 자가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특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네. 비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특히 자가 증여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한인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자녀분들을 본인의 부동산에 조인 테넌트로 올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인 테넌트로 올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부모님 몫을 다른 조인 테넌트가 되는 자녀들이 흡수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인 테넌트는 한국에서 조금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만 이제 쓰고 있는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등기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걸 한다고 하면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더 오래 살아남는 주인이 있었을 때 그 주인이 혼자 독차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네. 세 사람이서 공동으로 조인 테넌트로 시작을 했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분 한 분의 몫을 33%가 되겠죠. 네. 나머지 두 분이 받아가셔서 50대 50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다 33%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50%가 이제 돌아가신 분의 몫을 나머지 두 분이 흡수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나머지 남으셨던 분이 먼저 돌아가신 또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의 50%를 또 흡수를 하셔서 네.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그 한 분이 100%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그 의미인 건데요. 네. 네. 손쉽게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인 테넌트로 자녀들의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자녀들을 그 부동산이나 어떤 그런 상속 프로퍼리에다가 이름을 올렸을 때, 그러면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배우자라든가 또 다른 분들에게까지도 이 상속의 어떤 그런 증여의 어떤 그런 몫이 전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름에 올라간 사람들만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자녀가 아무래도 배우자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 혹여라도 그럴 리는 없어야겠지만은 부모가 예를 들어서 뭐 아들에게만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만 조인 터넌트를 만들었는데 네. 아들이 하필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딸에게만 증여를 했는데 딸이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의 자산에 이미 딸이라든지 아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자녀의 이혼에 이 네. 재산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객분들한테 자녀들이 이미 증여를 준 재산이 있다. 그러는데 자녀가 결혼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항상 혼전 계약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혼전 계약서. 그러니까 혼전 계약서를 통해서 본인이 죄송합니다.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네. 본인의 배우자가 터치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아. 장치를 하나 더 걸어두는 거죠. 네. 그게 그냥 단순히 핸드라이팅 하는 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고요. 네. 양쪽이 서로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아. 그러니까 혼인 신고 전에 네네. 일정한 기간 동안 충분하게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아들만 네. 그 재산을 갖기를 원해서 미래 예비 며느리에게 선전 계약서를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결혼식 날 당일날 와서 사인하라 이게 되지를 않고 네. 예비 며느리도 본인의 이제 변호사가 있어야 되며 아들도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어떤 권리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고 어떤 권리에 대한 것을 포기를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안 상태에서 네. 서명을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해당 부동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 모두 서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서로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 어떤 가정법 변호사님은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네. 이게 꼭 이혼을 할 때 과정하고 비슷하게 네, 모든 재산에 대한 그러네요. 것을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참 가족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미묘하고도 그런 어떤 미묘 복잡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특히 가족들 간에 서로 재산을 옮겨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녀의 결혼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족분들이 이제 대부분 원치 않는 결혼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럴 때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요. 네. 결국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네. 우려하는 바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장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자녀분들한테도 꽤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이렇게 그러면은 자가 상속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또 복잡 미묘한 이런 관계에서 좀 피할 수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자가 증여라든지 자가 상속을 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만의 이름을 부동산 등기에다가 올려버린다든지 네. 근데 마음은 다른 자녀도 주고 싶었는데 그냥 편하니까 한 사람만 올려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네. 이랬을 때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부모 사후 그 사람만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네. 당연히 한 사람이 받아서 나머지 사람을 챙겨준다라는 것은 있지 않는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네. 제가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누구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큰아들이 다 받아서 동생들이 챙겨줄 거야? 아니면은 큰딸이 다 받아서 챙겨줄 거야? 이게 네. 안 맞다라는 거죠. 네, 저희 부모님들은 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은 또 그런 거를 당연하게 또 익스펙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실수가 잦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증여라든지 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네. 앞전에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가족 관계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를 잘 찾아가서 네. 본인의 가정에 증여가 맞는지 본인의 가정에 상속이 맞는지 그러면 어떤 증여의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지 어떤 상속의 방법을 택할 수가 있는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증여를 하고 났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또 우리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증여 빈곤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여 빈곤층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요. 네네. 이제
안타깝게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은닉 아닌 은닉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자녀 이름으로 옮겨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으세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리타이어먼트 자금까지도 다 자녀에게 주신 상황에서 네. 자녀한테 다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제가 고객분들한테 증여를 정말 하고 싶다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어떤 일종의 이제 장치를 걸어 놓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뭐 일리보코보 트러스, 그러니까 증여를 위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를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회사를 통해서 부모님이 지분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넘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자녀한테 판매를 하면서 부모님이 본인의 이름으로 자녀한테 판매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증여를 원하시거나 상속을 원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들 사이에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잘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자녀만 증여를 주고 다른 자녀는 나몰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얘는 준 거 아니야. 그냥 이름만 올려놨어.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아니면은 한 자녀에게만 상속을 다 주시면서 뭐 우리 딸은 싱글이고 결혼도 안 했으니 다 나머지 동생들을 알아서 잘 챙겨줄 거니까 이 딸에게만 남겨야겠습니다. 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외교적으로 하셔서 평등하게 아니면 균등하게 뭐 조금 퍼센티지가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네.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잘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많습니다.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서 들었을 때 제가 마음 불편한 거가 딱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두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느껴봤는데 첫 번째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네. 나한테 잘해주는 자녀한테 돈을 더 줄 거야. 아. 그게 정말 저희 마음을 불편해하게 네네. 만들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나서 지네들끼리 싸우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두 번째, 그 두 문장을 제가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네. 그거가 그분이 평상시에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두 문장에 다 놓아져 있습니다. 네. 전 정말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네. 주로 돈을 가지고 자녀를 컨트롤하시려는 분들 네. 첫 번째 문장을 많이 쓰시겠죠. 네.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만 사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갈 줄 그렇죠. 알아. 네.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 간의 우애를 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각각의 아이한테서 효도를 더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나한테 효도를 많이 하는 아이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으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너네들은 내 사회에 서로 싸우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문장을 정말 경계해서 쓰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죄송하게도 요즘 들어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혼낼 때가 많아요. 고객분들을. 네. 혼낼 때가 많은데 하다 보면은 고객분들이 이걸 누군가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봤다. 네. 왜냐하면은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만나서 비슷비슷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또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는 그 두 문장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혼을 냅니다. 네. 혼을 낸다라는 거는 근데 어떨 때는 혼을 안 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이거가 완강하신 네. 분들은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시다 보니 증여에 관련된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좀 마음의 안타까움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접하면. 뭐 부모 자녀 간의 소송도 비일비재하고요. 네. 주셨던 거를 다시 받아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재밌게도 제가 이번에 한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다들 이제 상속법 변호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증여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돌려오기가 더 쉽대요. 그래서 아, 왜냐하면 네. 대부분 효도 계약서 같은 거를 쓰고 증여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효도 네네네. 계약서. 네네네. 아, 네, 말이 네,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미국에서는 그런 효도 계약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효도를 바탕으로 한 계약이 존재하기가 힘드니 결국 그 증여에 대한 것도 네. 아무래도 조건부 증여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원하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으로 증여를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가 증여를 잘못했었을 때는 네. 증여에 관련된 소송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전문가와 만나서 증여를 주실 분과 증여를 받을 분이 네. 어떤 마음 자세로 여기에 증여에 임하는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가 제발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옆집 김 사장님한테 여쭤보시지 말으라고 항상 네.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해박한 지식에 아무리 좋은 제 김 사장님이 살더라도 네. 그분은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네. 그분이 해주시는 말만 또 듣고 가셔가지고 막 타이틀 컴퍼니에서 이름 바꿔버리시고 막 한 자녀 이름으로 다 줘버리시고 이러신 경우가 갑자기 너무 많거든요. 한숨이 나옵니다. 저. 안 돼요라는 말이 막.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해버리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들, 없애기가 네. 너무너무 힘들죠. 네. 아니면은 뜬금없이 이제 증여를 주시고 나서 자녀분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자녀에게 증여를 줬는데 나머지 자녀하고 당연히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생길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네. 불균등한 증여에 대한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증여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자녀는 효도 그 증여받은 자녀한테서 아무래도 효도라는 개념을 계속 주입을 부모님들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증여를 준 재산에 대해서 왜 효도를 안 하냐라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자녀하고 여기서 엇갈림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가 효도는 요즘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의무가 아니라고 많이들 느낀다라는 거죠. 네. 선택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아, 그런데 그 선택이 부모님들의 과거의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이라고 느끼는데 네. 어떤 분들은 증여를 주시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소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건 차라리 안 주신 것만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증여를 받을 분, 증여를 주실 분을 다 모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솔직히 서로 간에도 돈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법률 전문가가 나와서 이쪽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서로가 정말 마음이 일치하는지를 정말 확인한 다음에 증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불협화음도 많이 생기죠. 네. 네네네. 사실은 이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뭐 서류를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막 이렇게 먼저 가서 전문가와 상의 안 하고 내가 혼자 먼저 가가지고 옆집에 누가 했어 해서 가가지고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지만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은 그 관계는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는 꼭 내가 뭐 어떤 조건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이 나의 자녀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나의 또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잘 상의하시고 진심을 다해서 어프로치 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가족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는 네. 복구가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네. 그게 상한 마음을 서로 어루만져 준다라는 거가 쉽지가 네, 않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나 뭐 10살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이 거의 신적인 존재잖아요. 네. 근데 10살이 넘어가면서 아이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단점이라든지 또 반대로 정말 우리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도 많이 네.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특히 교포사회에서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돈을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서 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몇 분 제가 혼낸 분들 네.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와서 살아야지 이 돈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야지만 서포트를 한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를 않고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을 때만 꼭 강아지한테 밥 주듯이 그렇게 네네. 돈으로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하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 부모님도 정말 일생을 일구어서 정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정말 라이프를 바쳐서 모아두신 재산이잖아요. 그런 재산을 내 자식을 위해서 좋게 쓰고 싶으신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자식이 내 맘 같지 않고 그래서 또 속상하신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서 옆에 두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이해하겠지만 사실 이런 증여, 상속 이런 거는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팩트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을 좀 결정을 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정말 좀 냉정하고도 또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가족들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들의 미래도 또 결정을 좋은 방향으로 또 이끌어갈 수 있게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생명보험. 우리가 생명보험도 좀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또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생명보험은 왜 필요한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아무래도 생명보험은요, 첫 번째로 소득세가 붙지 않는 굉장히 엄청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이제 뭐 주식을 남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받으셨을 때는 소득을 내지는 않습니다. 네. 소득을 내지는 않지만은 판매를 하는 시기가 조금 더 넘어간다 하게 되면은 거기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발생을 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생명보험을 이제 주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하는 방법대로 디자인이 가능한 트러스트로 이렇게 펀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상속을 하시거나 증여를 하시면서 생명보험하고 연결을 해서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나는 A라는 자녀에게는 부동산을 남기고 싶고 B라는 자녀에게는 다른 자산을 남기고 싶다. 네. 그러면은 A에 주는 자녀에게 상응하는 B의 자녀에게 줄 뭔가가 필요하겠죠. 네네. 그때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생명보험으로 저희가 대체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서로 간에 균등하게 싸우지 네. 않게 받아가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보험을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이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네. 젊었을 때,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네. 아이들의 이름으로 아니면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가 구매를 해서 나중에 아이가 18세가 되게 되면은 네. 자녀의 이름으로 팔러시 오너를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시작을 하게 되게 되면은 생명보험이 꽉 찬 상태에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이 아이의 해당 자녀가 될 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아이 스스로도 부모가 이미 마련을 잘 해준 생명보험 안에서 캐시밸류가 잘 자란다고 하게 되면은 네. 그 캐시밸류를 가져다가 뭐 본인이 첫 번째 사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용도로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끔 저희가 특히 미성년자들을 두신 분들, 각 고객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태인들의 생명보험 활용법이 있다고요. 네. 네네. 첫 번째로 할아버지가 이제 유태인들은 12세인가 13세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네. 네, 그 성인식의 의미도 굉장히 저희가 의미가 깊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때 가족분들이 성인식을 하는 아이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12세, 13세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덧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아이들이
태어난과 동시에 네. 생명보험을 구매를 해줍니다.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덕을 보려고 생명보험을 구매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다음 제너레이션 이미 first generation이 third generation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덕을 보는 것은 third generation 때나 아니면 fourth generation 때 보겠죠. 네. 근데 미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아. 손주가 나중에 세상에 없었을 때는 막대한 사망금을 남길 수가 있겠죠. 네. 거기서 결국 덕을 보는 것은 grandchildren이 아니고 great grandchildren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래를 한 발짝 또 이렇게 딱 해서 네. 미리 선물을 주시는 거니 네. 그가 결과적으로는 자손 대대로 네. 부를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씩 계획을 해가면서 세운다면 정말 꼭 우리가 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런, 이것도 하나의 지혜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 자녀들도 똑같이 눈앞에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뭔가 미래를 지향적으로 생각하시면은 네. 자녀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리빙 트러스트까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리빙 트러스트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네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걸 정리를 좀 해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유산 상속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유의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네. 꼭 한번 법률 전문가와 만나서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되짚어 보시고 네.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상속 플랜이라든지 증여 플랜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는 꼭 저희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상속법 전문가분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네. 가장 가족의 근반이 되는 것이 결국 화목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돈으로 인해서 화목이 순식간에 음. 깨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친 화목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항상 전문가와 만나서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상속법에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께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앤팍 로우그룹 박유진 변호사님 연락처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523-9010 714-523-9010번 LA 오피스는 213-380-9010번입니다. LA 오피스 213-380-9010번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